반갑습니다. 재미있는 5분 유럽문화 역사 그 16번째 이야기는 로마의 마차의 폭 왜 1435mm인가입니다. 프랑스의 시인 라퐁테뉴가 처음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했던 말과 같이 길은 로마의 상징과도 같은 것으로 로마에서 길을 빼면 로마의 역사를 전혀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로마 제국 최초로 건설된 도로는 BC 312년에 완공된 비아 아피아 가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3세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의 사료에 따르면 로마 제국의 도로는 약 372개로 총 연장 85,000km에 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고속도로 총 연장 88,000km와 비슷하지만 속국과 연결된 도로 113개를 포함하면 미국의 도로보다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건설한 도로망 대부분은 정복과 군사 목적으로 건설하였습니다. 도로는 로마 군의 주력 부대인 쌍두마차가 달릴 수 있는 폭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쌍두마차의 폭은 4피트 8.5인치로 미터로 환산하면 1435mm가 됩니다. 마차의 폭을 1435mm로 만들게 된 것은 두 마리의 말이 편하게 달릴 수 있는 물리적인 폭, 즉 두 마리 말 엉덩이를 더한 폭 1435mm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철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티븐슨이 전기기관차 철로의 폭을 설정할 때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기준으로 삼았던 마차의 폭 1435mm와 동일한 폭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1846년 영국 의회는 철로의 폭을 1435mm로 하는 표준궤를 도입한 후에 스티븐슨 이름을 따서 스티븐슨 게이지라 불렀습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 전 세계 60% 이상이 스티븐슨 게이지, 즉 표준 궤간인 1435mm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표준 궤간보다 넓으면 광궤라 불렀는데 스페인은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위협할 때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준 궤간보다 더 넓은 1520mm와 1668mm의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미국도 남북전쟁 후 스티븐슨 게이지 1435mm로 통일했는데 그것은 영국의 기술진들이 미국의 철로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35mm는 비단 철로의 넓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8월 미국 나사에서 우주왕복선 인데버호를 쏘아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주왕복선에 부착되는 솔리드 로켓 부스트는 처음 크고 입체감 있게 만들려고 했지만 유타주에서 기차로 발사대까지 운반해야 하므로 기차 선로보다 더 넓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사 측은 추진 로켓 부스트를 기차의 선로와 동일한 1435mm로 설계하여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우주왕복선 로켓 부스트 기준을 2000년 전 두 마리 말 엉덩이를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속아 웃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사실이었습니다. 물리학에서 경로의존이란 이론은 관성의 법칙과 비슷한 이론으로 물체가 일단 한 경로로 진입하게 되면 계속 같은 경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이론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두 마리 말 엉덩이에서 시작된 마차의 폭 1435mm는 철을 마음대로 녹이며 사용했던 근대 산업혁명의 힘으로도 결코 바꾸지 못했고 심지어 인류 최첨단 과학기술로도 자유롭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1435mm 로마 마차의 폭이 2000년이 지나 지금까지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부채 여산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현대는 과거에 빚진 것이 태산처럼 많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궁시렁거린 말을 근대 역사학자의 아버지 독일의 레오폴드 폰 랑케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고대의 모든 역사가 로마라는 호수로 흘러들어갔고 근대의 모든 역사가 로마라고 하는 호수로부터 다시 흘러나왔다.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았던 바울은 진작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7번째 이야기는 쌍두마차 성자는 누구인가 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